차트의 어떤 저항대, 지지대 이것을 보기 이전에 오늘 아침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고점을 맞추려고 하고 저점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맞춥니다.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우린 몰라요. 근데 추세적으로 매매하는 방법, 추세 매매, 이 사이즈가 지금 다무스가 하고 있는 것은 일봉 추세란 말이에요. 일봉적으로 일붕이 아니라 일봉 추세 매매란 말이에요. 일봉 추세 매매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뻗어갑니다.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3파가 나가고 있는 중이죠. 3파가 이렇게 계속 고가를 갱신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점 H를 맞추려고 합니다. 고점이 어딘지, 왜 여기서 여기가 만약 고점이라면 이 부분에서 매도하고서는 최대의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3파가 쭉 늘어나는데 어디가 고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정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즉 밑에서부터 이 밑에, 지금 비트 이제 15476이죠. 15476 저점에서부터요. 여기 H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오는 타임을 기다립니다. 어디가 H인지 모릅니다. 조정, 즉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38.2%만큼 내려오는 현상이 나오는 것을 각오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조정이 올 때 조정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포지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오면 즉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38.2%, 382 정도 내려오는 상태가 되면, 382 아래 빠지는 상태가 되면, 요번에는 만약에 조정을 했다라면 36.1K 아래 빠지는 현상이 나올 때까지 그냥 포지션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36.1K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풀매수한 게 이렇게 풀매수 상태에 있었다면 아직도 풀매수 상태인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36.1K에 내려가는 것도 각오하고 끌고 가는 것이다. 일봉 추세 매매는 사실 36.1K 내려가는 것도 각오하고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요번에 36.1K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풀매수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풀매수 한 상태가 아직도 풀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일봉 추세적으로 홀딩하는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조정 36.1K까지 내려가는 것도 각오해야만 지금 풀매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각오하고 들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고가를 또 갱신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나하나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36.1K, 38.2%의 조정이 오는 상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젠가 찾아오는 상태가 되면, 또 이제 여기 마이너스 38.2%만큼 여기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현상이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것에부터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조정을 받고 그러면 이게 618 아래, 61.8% 아래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고 나면은 6번 아래에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쪽에 7번 있잖아요. 76.4% 있는데요. 거기가 매도 자리예요. 여기가 매도예요. 여기 7번 자리, 즉 6번 아래 빠졌다가요. 618, 61.8% 아래로 빠졌다가 그 다음에 7번, 76.4% 위로 올려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여기 이제 블루존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블루존 박스가 이렇게 요 공간이 있는데, 요 부분이 매도 공간이에요.
76.4% 위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여 바닥에서부터 맨 꼭지 H가 여 꼭지는 못 맞추는 거예요. H는 못 맞추지만 우측 어깨 매도, 여기가 매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H를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 하면은 조기에 하차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H를 이 정도는 저항이야, 아니면 여기가 저항이야, 50K는 저항이야, 52K는 저항이야, 또는 뭐 48K는 저항이야 라고 미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미리 내렸거든요. 그 사람의 매매는 맞추려는 거예요. 신의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H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신의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고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계속 상방 대응인 거예요. 상방 대응을 계속 하고 나가다가 혹시라도 조정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차트가 끝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매도예요. 그래서 우측 어깨 매도인 거예요. 완전히 H 꼭지점에 매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여기 고점을 맞추려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홀딩 할 수 있고 더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운을 실험하기 위해서 52K는 아무래도 저항인 것 같은데 매도, 그런데 거기가 아주 우연찮게 정말 고점이면은 최고의 매매를 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운이 맞아서, 운때가 맞아서 거기서 고점을 잡은 거예요. 그건 운이에요. 운. 실력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몰라. 첫 번째는 몰라요. 누구도 몰라. 목표, 타겟, 이거 모릅니다. 모름. 이게 답이에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게 시장의 사이즈만큼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탄력적으로 나의 포지션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 그것은 방법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가 어디가 고점이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조정이 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밑에서부터 비트가 올라온 것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과정을 좀 보자면 언제든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비트가 올라왔는데 15476에서부터 올라오다 한 번 접히고 두 번 접히고 세 번 접히고, 그래서 리셋 돼 가지고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161.8%의 가격은 41.8K였고, 그 다음에 261.8%의 가격은 얼마랬지? 582라고 그랬죠. 261.8%의 가격은 58.2. 근데 58.2가 꼭지라는 보장이 있느냐? 없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비율적인 부분은 그렇게 나오지만 거기가 H 부분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비율적인 부분은 그렇게 따져 보기는 하나 거기가 꼭지가 반드시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가지고 161.8%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더 고점을 갱신하고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언제든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사이즈에 대해서 접히는 상태, 마이너스 38.2%만큼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는 가능성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빼놓은 30%의 돈 있잖아요. 대충 30%가량의 현금은 여러분들은 많이 풀매수 상태를 유지하려고선 무척이나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시장은 언제든지 항상 리스크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 리스크에 대비하는 예비, 비상금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정에 들어오는 상태도 나올 수 있는 상태니까 현금을 일부 빼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금을 과하게 빼놓으면은 열애들은 어떤 박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빼놓으면 또 현금으로서의 현금 어떤 평단을 관리하고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미미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에서 30% 정도의 현금을 빼놓는 이유는 일종의 그거예요. 완전히 빼버리면은 그건 완전히 낙동강 우리알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추세는 비트가 48.1K 즉 48.1K를 돌파시켰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름이라 그랬잖아요. 여름. 이 여름의 의미는 상승장이다. 상승장으로 들어갔다. 이 상승장의 최소한의 목표는 69K를 돌파시켜야 되는 목표치. 이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 69K를 돌파시켜야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상태이다. 어떻게든 물려도 롱에 물려야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매수다. 매수자가 결국은 시간 싸움을 하면은 이기는 시장이 돌아왔다. 상승장으로 들어갔다. 즉 불장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름이라는 얘기는 불장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물려도 롱인 거예요. 숏을 공략하는 것은 짧게 뭘 좀 먹으려고서는 너무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48.1K를 돌파시키면서 여름 즉 상승장으로 들어갔고 불장의 신호가 들어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9,000을 돌파시켜야 하는 대전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조정에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니까 비상금은 필요하다. 그럼 이때 비중은 현금보다는 현물을 매수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좀 더 커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의 코인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반반 갖고 있으면 좀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금을 100% 갖고 있는 것은 절대 비추다. 코인도 100% 갖고 있는 것은 비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코인 100%, 현금 100%는 비추다. 상방으로 가는 상승장의 시그널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코인을 그래도 더 많이 갖고 있어야지 된다. 현금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현금을 더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차피 비트는 69,000을 돌파시켜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흔들리는 것에 중간 H, 고점을 탁탁 맞출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신의 매매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리스크, 위험에 대비하는 돈은 분명히 있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역시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추세 매매자의 목표는 모른다. 몰라요. 어디가 꼭지인지 몰라요. 조정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비트가 48.1K를 돌파시켜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69,000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69K를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행복하고 기쁜 일이다. 그랬습니다. 반가운 일이다. 왜? 어차피 조정 주고 난 다음에 69K 돌파할 거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은행에서 조정에 들어오는 상태가 되면은 그야말로 쌈짓돈 박아놨던 거 갖다가 다 풀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 기회를 주면은 땡큐, 감사한 일이다. 근데 그러한 상태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려서 3번의 리셋을 23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쭉 뻗어서 가다가 한번 휩소치고 또 한번 고가갱신 이렇게 나갔지만, 휩소 다음에 조정이 또 한번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비트가 69,000을 돌파하기 이전에 조정을 한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저는 69,000을 돌파하기 이전에 조정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금 30% 빼놓은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정말 예비거든요. 정말 예비비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왔었을 때 승부적으로 그 돈을 사용을 하고 그러한 기회가 비트가 69,000을 돌파하기 이전에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69,000을 돌파하기 전에 비트가 조정을 한번 하긴 할 거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세상에 시장은 반드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빼놓고 있는 것 뿐입니다. 풀매수 상태로 가면은 좋죠. 그러나 풀매수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비상 예비는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비트가 얼마나 갈까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찍는 거죠. 어디까지 갈까요?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방법을 사용해야지 됩니다. 그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방법을 적용을 해서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빡세게 올랐네요. 자, 밑에서부터 15476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 일단은 저 69,000에서부터요. 69,000 고점에서부터 15476 저점, 이 박스 내에서 저항 구간은 이 부분을 봅니다. 이 부분, 여기가 처음에 가면 맞닥뜨리면 머리 맞고 한번 빠지는 척, 그리고 다시 돌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블루존이라는 데 가면은 처음에 도착하면은 밑으로 빠져요. 근데 그 빠지는 정도가 이 밑에서부터 올려친 것에 처음에 도착하면 일단 저항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빠지는 깊이가 이만큼 빠져서 마이너스 38.2%만큼 내려오는 상태가 되면은 이걸 조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블루존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긴 빠지는데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따졌을 때 38.2%만큼 내려오지 않아. 그러면 그건 조정이 아니다라는 거.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다. 즉 이와 같은 현상이에요. 휩소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죠. 36.1K 아래 빠졌어야만 조정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휩소죠. 휩소는 V자로 간다. 휩싸였다면 이것은 V자로 올려친다. 앞에 고가를 갱신시킨다. V자로 올려 쳐버렸잖아요. 그리고서 나와서 지금 이제 50K까지 왔는데 이 이후에 고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오히려 열애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항 구간이 어디인가요? 라고선 이야기 보자면 56.3이에요. 368. 368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내려서 1파, 2파, 그 다음에 2층의 가격이 58.2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어디 가면 그래도 저항의 현상이 있을 테니까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것은 48.1K 도착하고 나서 일부 매도했었고, 그 다음 매도 구간은 56.3에서 58.2 이 어간에 도착하면은 추가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매도. 그러니까 여기 정도 가면은 5대5 정도 내지는 4대6 정도 되는 상태의 비중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요 위에 박스, 그러니까 이 박스가 가장 큰 저항 구간이기도 합니다. 56.3이에요. 거기 가면 반드시 조정 받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처음에 도착하고 저항 받다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또 돌파, 도전 돌파 이렇게 나가면 그때 여기서 홀랑 100% 현금 해놓은 사람은 요 밑에서 지금 올라오면서 현금 100% 한 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포무가 발생하는 거하고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저 위에 도착해도 코인 5대5 내지는 코인 4에다가 현금 6 끝까지 잡고는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69,000 그냥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그래서 함부로 어디가 고점이다라고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끌고 갈 때는 조정을 각오하고 들고 가는 것이다. 일단은 최소한의 지금 현재 목표는 요 부분에서 최소 체킹해야 되는 거 5만 400, 504고 504를 넘어서 가게 되면은 여기 걸리는 데가 56.3이고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 사이에 52. 얼마야? 크게 봐서요. 큰 그림에 이게 이제 비트가 이제 0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0달러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저 이제 0달러부터 비트가 과거에 1비트가 또 피자도 못 샀잖아요. 어디에서 튕겨서 올라왔느냐? 레드존 박스 상단에서 튕기고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의 가격이 15476이에요. 여기 레드존 박스에서 튕겨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디가 저항이냐? 블루존 박스가 저항이죠. 여기죠. 그 부분의 가격이 52.7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최소한 50.3, 아니 50.4, 그 다음은 52.7, 그 다음은 56.3, 그 다음은 58.2,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어디가 저항일까요? 전체 큰 그림, 비트코인 시장 전체 사이즈에 대비해서 7번의 위치는 52.7입니다. 여기 52.7.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왜냐하면 여기 밑에 이제 레드존 박스에서 이 코인 시장, 비트코인 시장이 지키고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블루존 박스 여기는 아마 가야지 되죠. 52.7. 52.7에서부터 여기 박스가 꽤 두꺼워요. 52.7에서부터 58.9니까요. 그럼 52.7부터 52.7 도착해서부터는 긴장해야 되는 거야. 52.7 도착해서부터는 긴장이야. 그리고 58.9네요. 그러니까 52부터 58 어간 요 박스 구간, 여기가 가장 긴장해야 하는 박스입니다. 고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만약에 저항이 어디 정도냐라고선 찾아본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반드시 맞고서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52.7에서 58.9 또는 58.2 그리고 50, 요 중간 사이에는 5, 6, 3 이렇게 저항 구간으로 보자면 이쪽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저기예요. 근데 시장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봐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려가는 것을 징후를 찾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뒤로 빠진다 그러면 징후를 찾아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요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게 있잖아요.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요거 대비 618 빠지는 현상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요 밑에 38555 여기에서부터요. 요 지금 어디가 H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 H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38.2%만큼 내려오는 현상. 지금 밑에 38555에서부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고가 갱신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빠졌던 저점 있잖아요. 요 저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갑니다. 요래야만 숏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점 잡고서는 숏 때리려고선 지금 숏에 물려가지고선 지금 낑낑대고 있을 것인데, 요 그림이 나오면은
요렇게 그림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한 번 더 이렇게 작은 조정이죠. 작은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고점을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 조정 줬던 저점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깹니다. 이렇게 깨는 상태가 되면은 긴장해야 돼요. 이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롱이야. 이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려오면 땡큐야. 내려오면 또 땡큐 매수야. 그러니까 아직도 숏의 상황은 안 나왔다. 여기 고점 잡으려고 숏 때리려고 하는데 죽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작은 조정 주고 또 한 번 고가 갱신 했는데 이렇게 깨. 그래야만 숏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 나오면 긴장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쩌면 3855까지도 깨러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그림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롱이야. 어디까지 가는지 H에 대해서는 저도 맞출 길이 없습니다. 하여간 아직은 더 가야 되는 그림입니다. 진행을 상방으로 더 진도가 나가야 되는 그림입니다. 죽으나 사나 아직은 롱이야. 그러나 고점이 어딘지는 몰라. 그러나 만약에 꺾이면 담수가 또 찾아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위로 진행 중입니다.